안녕하세요. 오늘은 산타페 TM 차량 화면에 보이시는 이 화면은 순정 내비게이션과 라디오, 미디어, 오디오 여러가지 기능 수행을 위한 순정 트림 옵션 그대로의 화면을 좀 보고 계십니다. 일반적인 순정 화면하고 똑같죠.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 모드 상태인데요. 후진했을 때 지금 서라운드 뷰 동작도 잘 되고 있고요. 순정의 그대로입니다. 근데 이 순정 내비게이션이 HUD하고 호환이 되면서 좀 편리성도 많이 증대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순정 내비는 순정 내비다.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T맵, 카카오맵, 여러가지 그런 맵 어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경우는 T맵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 이 순정에 T맵을 달기 위해서 연구를 좀 하다가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셋탑박스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M2C라는 그 셋탑박스를 이 차량에 작업을 한 상태고요. 작업 방식은 순정 디스플레이를 또 하나의 화면으로 전환시켜서 모니터는 하나지만 실제로 두 개의 모니터를 활용한다는 점으로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정 화면에서 라디오, 미디어 여러 가지가 제공이 되지만, 이 미디어라는 버튼에 저는 그 기능 버튼을 넣었죠. 이걸 길게 누르게 되면 화면이 좀 바뀌게 됩니다. 태블릿 PC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버전을 보시면 기존에 나와 있던 이런 안드로이드 제품이 좀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을 보게 될 경우에 4.4.4 키캣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버전 같은 경우는 5.1 그 롤리팝 버전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버전이 높다는 거, 물론 지금 값비싼 스마트폰 100만원이 넘는 핸드폰의 경우는 이 안드로이드 버전이 8 이상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버전이 높을수록 좀 빠르다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맞물려 있지 않나 싶어요. 보시면 아틀란 맵도 제가 깔아뒀고요.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와 똑같이 UI가 똑같습니다. 푹이라고 하는 인터넷 TV도 깔려 있고요. HD DMB 순정 이 내비게이션 순정 DMB는 HD DMB가 탑재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주행 중에 화면을 볼 수가 없는데, 물론 이 제품은 주행 중에도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가지 그런 확장성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푹을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푹 인터넷 TV. 예, 지금 인터넷 푹 TV를 실행을 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TV, IPTV를 좀 시청하고 있는 상태고요. 화질을 좀 아무래도 모바일이다 보니까 설정을 좀 낮게 해놔서 해상도가 그렇게 높게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FHD라든가 기타 HD로 설정했을 때는 고화질로 볼 수가 있지만, 이동 중에 볼 경우에는 좀 느리다 보니까 그런 점들 감안해서 설정을 좀 낮게 해놨습니다. 해상도를. 그다음에 이제 미러링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즘에 보통 그 순정 차량에 안드로이드 핸드폰이라든가 아이폰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미러링 앱을 깔아서 사용만 하곤 하는데, 이 자체가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굳이 미러링을 해서 붙여서 불편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아예 사용할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USB 메모리나 SD 카드에 영상을 저장해서 바로 이렇게 플레이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 제품은 HDMI 케이블을 활용해서 뒤에 리어 모니터라든가 천정형 모니터에 영상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제가 웹상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카니발 차량에 이런 제품을 좀 많이 장착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나머지 똑같습니다.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기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서 다시 원상태 화면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무 단추나 누르면 원래대로 화면으로 돌아가는 입장인데요. 순정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후방 화면이라든가 서라운드 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 경우에 지금 안드로이드 셋탑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면이 전해됐을 때는 원래는 후진기어를 넣어도 이 디스플레이가 되질 않습니다. 하지만
뭐 별도의 작업을 간단하게 좀 해서 이 상태에서도 후진기어를 넣었을 때 순정과 마찬가지로 후방 화면이라든가 서라운드 뷰 화면을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 사이 뭐 메시지도 뜨고 카페 글도 올라오고 알림 글도 뜨고 있는데요. 뭐 이런 제품이 있다라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뭐 고속도로 주행이 많다 보니까 운행을 하면서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음악 감상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순정 차량에 보면은 요즘에 그 핸드폰 급속 충전기도 있고 무선 충전 기능도 있긴 한데 AUX, OX라고 하죠. 억셔러리의 약자인데 그 기능이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별도의 억스 케이블을 이용해서 순정 억스 단자에 핀을 삽입을 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도 뭐 멜론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영상을 감상할 때도 차량 스피커를 통해서 풍부하게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뭐 요즘에 핫한 유튜브 한번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열려라. 자, 유튜브 조회를 해서 WRC 월드 랠리 챔피언십 영상을 한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운드는 크게 안 들릴 거예요. 왜냐면 자체 디스플레이에 그 셋업에 내장이 된 스피커가 저 안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피커, 작은 스피커의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 순정 옥스와 연결했을 때는 지금 소리가 굉장히 커졌죠. 차량 옥스를 통해서 지금 소리가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다시 자체 스피커로만 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은 억스로 소리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순정 상태에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억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억스. 자, 이런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가 너무 크네. 예. 뭐 제품이 지금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8인치 화면인데 간혹 뭐 9인치라든가 10인치 화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말 리얼하게 좀 감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 다니는 장거리 여행을 즐기시는 분 같은 경우라면 뭐 카니발이라든가 뭐 대형 SUV, RV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헤드레스트 모니터라든가 천정형 모니터를 별도로 작업을 했을 때 앞에서 뒤로 영상을 송출함으로써 뭐 뒤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좀 배려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로 이 M2C 셋탑은 차종에 상관없이 셋탑 박스이기 때문에 어느 차하고도 호환이 다 됩니다. 다만 그 차량과 호환이 되는 인터페이스는 차종별로 좀 구분이 좀 되겠죠. 그런 점들만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내 차종 그 과거 터치가 안 되는 뭐 과거의 제네시스라든가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터치펜을 작업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과 똑같이 작업을 해서 터치를 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도 확인한 바도 있고요. 요즘에는 이제 그 순정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이런 제품들이 과거와 달리 좀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차를 구매하는 경우에 별 부담 없이 구매들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순정이 갖고 있는 제품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제품보다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어떤 다양한 어떤 확장성을 가진 이런 별도의 부수적인 작업이 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입장에서 한번 영상을 담아봤고요. 간단하게 담아봤습니다. M2C 본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뭐 장착점이라든가 이런 점들이 쭉 나열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이 제품 말고 다른 제품도 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버전이 좀 높은 편이고 그만큼 사양이 높다라는 건 이런 앱을 실행할 때 좀 빨리 구동이 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이 생겨서 저는 이 작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그 제가 유튜브에 올리면서 그 텍스트란에
뭐 작업 방법이라든가 장착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분이 있다고 하면은 간단하게 그쪽에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 뭐 필요하신 경우, 좀 더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직접 문의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왔고 느낀 점들을 토대로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설픈 말투이긴 하지만 최대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시 순정 상태로 돌아왔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 이 인터넷 지금 보시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데 휴대폰에 그 뭐 자동으로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이 제품도 블루투스가 지원이 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핸드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면은 신호가 붙이면 자동으로 핫스팟 모드로 넘어간다고 하는 뭐 어떤 그런 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핫스팟으로 연결해서 쓰기도 하지만 그 뭐 T4캐파이라든가 KT의 뭐 에그라든가 그런 제품 통해서도 좀 연결해서 쓰는 경우들도 좀 덜어 있습니다. 또 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티맵은 어차피 다 아는 부분들인데 티맵을 한번 잠깐 끝으로 설명을 한번 설명이라기보다는 다 아시는 부분들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들어가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맵이 열렸네요. 뭐 제가 있는 현재 위치, 뭐 그동안 이용을 했던, 검색을 했던 장소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티맵에 지금 요즘 많이 인기 끄는 이유가, 여기 보시면 이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잖아요. 뭐 아리아 검색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티맵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 이렇게 티맵을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티맵을 쓰면서 실제로 순정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은 HUD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HUD 화면창에는 순정에서 나오는 길 안내를 볼 수도 있고 기타 티맵도 이렇게 별도로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좀 시끄러워요. 블랙박스에서도 뭐 과속 알림이 나오고, 순정 내비에서도 과속 알림이 나오고, 티맵에서도 과속 알림이 나오다 보니까 정신없긴 하지만 어쩔 때는 뭐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본인 취향에 맞게끔, 성향에 맞게끔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냥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엔 또 어떤 아이템으로 찾아뵐지 또 연구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